4. 답은 하나가 아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를 5건이나 발표한 최고의 작가다.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포린 폴리시가 선정한 세계 최고 경영 구루 중 한 명이다. 티핑 포인트에서는 아이디어가 퍼져나가는 방식을, 블링크에서는 의사결정을, 아웃라이어에서는 성공의 근원을, 최신작 다윗과 골리앗에서는 인간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수백만 독자를 사로잡았다. 최근에는 팟캐스트 리비저니스트 히스토리를 통해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연구하면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큰 지혜와 깊은 지식을 선물해주고 있다. 중간에서 시작하기.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글을 잘 쓸 수 있는가? 그는 담담하게 하지만 엄청난 답을 내놓았다. 팀, 지금 당신이 한 질문 속에 답이 있다. 당신의 질문은 수학처럼 하나의 정답을 요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압박감이 사라진다. 어떤 일이든 그렇듯이 글을 쓸 때도 시작이 중요하다. 답이 하나가 아니기에 나는 몇 개의 시작을 만든다. 맨 처음 시작하는 첫 문장을 몇 개씩 만들어 놓는다. 이 중 하나가 진짜 첫 문장이 되고 나머지는 그 문장을 이어가는 실마리들이 되어준다. 물론 모두 지워버리고 시작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답은 하나가 아니기에 부담은 필요 없다.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작이 꼭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깨달음에까지 올라선다. 중간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다는 걸 알면, 즉 굳이 처음부터 반드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면 삶이 한결 단순해진다. 와우, 말콤의 이 답만으로도 이 책의 값은 충분히 한 듯 싶다. 나 또한 즉시 그가 일러준 지혜를 실천에 옮겨 이 책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집필했다. 글을 쓰려고 하얀 모니터를 앞에 두고 앉았을 때 우리는 첫 줄을 쓰지 못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깜빡거리는 커서만 바라보았던가. 영화 대본을 쓰든 게임 시나리오를 짜든 연애 편지를 쓰든 소설을 쓰든 간에 중간에서 시작하기는 강력한 방법이 되어줄 것이다. 비단 글쓰기뿐 아니라 삶도 그러하다. 모르는 것을 알 때까지 계속하라. 공교롭게도 말콤의 아버지는 정확한 유일한 답을 찾아야 하는 수학자였다. 그는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운 다음 비로소 글쓰기에 눈을 떴다고 설명한다. 그의 아버지는 지적인 차원에서 불안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 내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생각하면 어쩌지? 따위의 고민은 한 번도 한 적 없었다. 그래서 말콤의 아버지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아무 거리낌 없이 상대에게 질문한다. 잘 모르겠네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말콤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 살아계셨다면 아버지는 버나드 매도프 가로 열고 전임 나스닥 회장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인물 가로 닫고 한때 절대로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서투르고 어눌해 보이는 목소리로 그런 수익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다시 설명해 주겠어요? 라고 수백 번을 말했을 테니까. 모르는 것을 알 때까지 계속 묻는 것. 그것이 질문의 정수요 가장 좋은 질문법이다. 정확하게 알 때까지 질문하고 그걸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치열하게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 그것이 곧 말콤 글래드웰이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는 글을 쓰는 원천 기술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남겼다. 당신이 낮에 들은 것, 경험한 것, 생각한 것, 계획한 것, 뭔가 실행에 옮긴 것들 가운데 새벽 1시가 됐는데도 여전히 이야기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당신에게 엄청난 성공을 안겨줄 것이다. 나아가 그것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당신을 반박해 줄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을 제외한 모든 말은 다 헛소리다. 5. 세상에는 오직 4가지 이야기만 존재한다. 파울로 코엘료는 오래전부터 나에게 영감을 준 작가다. 연금술사에서 최신작 스파이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제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매력을 지닌
그의 책들은 전 세계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번역되었다. 하지만 6,500만 부 이상 팔린 연금술사가 처음에는 브라질의 한 작은 출판사에서 초판 900부만을 찍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더군다나 출판사는 그의 증세 요청을 거부했다. 연금술사는 다음 소설인 브리다가 나오고 나서야 가까스로 2세를 찍을 수 있었고 곧 날개에 돋친 듯 팔려나갔다. 그는 2년마다 새 작품을 발표하는 매우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가이기도 하다. 파울로에게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특히 그의 이런 말에서는 말이다. 세상에는 오직 4가지 이야기만이 존재한다. 2사람의 사랑 이야기, 3사람의 사랑 이야기, 권력투쟁, 그리고 여행이다. 서점에서 파는 책은 모두 이 4가지 주제를 다룬다. 최고의 작가도 악정 고투를 벌인다.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작가는 어떤 하루를 보낼까? 이는 내가 파울로를 만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 지인들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이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난 파울로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생생하게 전달해보자. 당연하지만 먼저 자리에 앉는다. 머릿속에는 꺼내야 할 책이 들어있다. 하지만 미루기 시작한다. 아침에는 이메일과 뉴스 등 뭐든지 다 확인한다. 자리에 앉아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미루기 위해서다. 3시간 동안 아니야 나중에 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 자신에게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 자리에 앉아서 30분 동안 글을 쓰자 생각하고 정말로 그렇게 한다. 물론 이 30분이 결국은 10시간 연속이 된다. 내가 책을 빨리 쓰는 이유도 멈출 수 없어서다. 하지만 나는 미루는 것 또한 멈출 수가 없다. 내 내면에 깊숙이 뿌리 박힌 오래된 의식인지도 모르겠다. 서너 시간 동안 글을 쓰지 않는 데 대한 죄책감을 만끽해야 한다. 그래야만 글을 쓰기 시작할 수 있고 쉬지 않고 쓴다. 내게 성공적인 하루는 아침에는 괴로워하다가 저녁에는 즐겁게 글을 쓰는 것이다. 물론 손으로는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뼛속까지 고통스럽기도 하다. 일종의 무아지경 상태다. 10시간 동안 글을 쓴 다음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여전히 몸속에서 아드레날린이 돌고 있다. 그래서 잠들 때까지도 몇 시간 걸린다. 침대 옆에 놓아둔 노트에 메모를 한다. 내가 메모를 하는 이유는 오로지 머릿속에 든 책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메모는 아무 소용 없어진다. 나는 메모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첫 번째 책, 순례자 때부터 그랬다. 그럼에도 이 과정은 바꿀 수가 없다. 낮에 4-5시간 동안 죄책감에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 글을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파울로 코넬료 같은 작가도 매일 악정 고투를 벌인다. 우리는 이 교훈을 살아가며 계속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인 작가가 아닌 이상 글쓰기는 어려운 기술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책을 통해 줄곧 살펴보았듯 큰 성공과 성과를 거둔 사람들은 모두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자신의 책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글쓰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 글쓰기가 어떻게 하면 쉬워질 수 있을까? 대가들의 글쓰기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까? 몇 권을 빼고는 추천하지 않는다. 나 또한 그런 책들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굉장한 시간을 그런 책을 읽는 데 보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도움과 위안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불멸의 위대한 작가들도 매일 나처럼 진흙탕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핵심은 의지다. 작가를 만드는 건 문장력이 아니라 어떻게든 쓰고자 하는 의지다.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탁 풀려 나가는 실마리를 잡게 된다. 파울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너무 많은 메모, 너무 많은 리서치 정보를 남기려 하지 마라. 그러면 독자는 지루해질 뿐이다. 독자를 믿어라. 독자가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나치게 설명하지 마라. 독자는 힌트만 줘도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해 그 힌트를 완성한다. 글쓰기는 지성과 교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다. 글쓰기는 내 가슴과 영혼을 보여주면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